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6월 21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는 굉장히 잘했어요. 일요경마도 잘했고, 토요경마도 잘했고, 또 부산경마도 잘했고, 또 토요경마에서 자, 대한민국 최고의 적중을 일궈냈던 강타였는데, 복승식만 123.9배. 부산경마, 토요경마 때 오프닝 멘트로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이제는 좀 식상하실 것 같은데, 자, 마판에서 전봉 운무한 999 고배당 단통 승부를 적중을 했던 강타인 만큼, 자, 이번 주도 무조건 잘할 겁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듯이 지난주 적중 내역이 쭉 나오고 있죠. 정말 잘했고, 또 내용 자체도 여기에 이제 표시가 안 됐지만 적중이 또 안 됐던 경주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까웠던 경주도 있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특히 부산교차 5경주였나요? 그때 이제 3번 명원다이언을 자르고 들어갔던 경주인데, 최대 강자의 1번 파인드림, 그게 52배 단통이었어요. 52배 단통이었는데, 그게 명원다이언이 끝까지 버티면서, 전 부러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마의 두 마리를 강력한 단통으로 때렸던 경주인데, 2, 3착을 들어오면서 단통이 아쉽게 2, 3착이 들어오면서 허무하게 깨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 경주가 제일 아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일요일 경마 때는. 그래서 그 경주만 적중을 했다면 완벽한 한번 상황이 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부산교차는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좀 있고요. 또 일요경마 역시도 배당과 안정, 이런 게 이제 적절하게 공유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경마는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다. 자, 그래서 3주차 경마이긴 한데,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월말 경마하고 저는 틀릴 게 없고, 특히 또 부산교차에서는 오늘 코리아 오케스배가 자, 일요경마 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늘 그랬듯이, 자, 이번 주 일요경마도 멋진 대박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자, 나름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일단 배팅권의 충마는 7번 금화줄이라는 마필입니다. 금화줄이 주행검사를 잘 받으면서 싹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데뷔전 때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선취인연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상당히 기본기가 탄탄했던 마필입니다. 7번이 금화줄리는 이번 경주시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사이즈상 가장 윗구비를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라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이 문제인데,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2번 다나가리가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변화된 걸음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종반 탄력 측면에서의 상당한 능력 변화를 보여주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조금은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긴 한데, 이번 다나가리는 저는 어쨌든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로만 읽어주고 싶고, 자, 이번 경시 한번 강하게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은 바로 9번 타라니스라는 마필이에요. 타라니스가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금강경주에서 언뜻 보면은 중위권 6착, 8착 이렇게 차지했기 때문에, 이거 생바닥을 쓸고 다녔던 마필인데 이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9번 타라니스는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 1경주에서는 7번 금화돌리와 9번 타라니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일요일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2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호 2경주가 이제 첫 번째 승부처고, 1호제 3경주가 오늘 강타에 또 1호 경마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로서 2경주, 3경주를 붙여서 오전장에 한번 배팅 자금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데, 일본 빅챔피언이 좀 팔릴 가능성이 있죠? 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일본 빅챔피언이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왜?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왜 그렇죠? 빠른 선행마들이 없어요. 얘가 느린 편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일본 빅챔피언이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일단은 뭐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편성 자체가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 발빠른 마필들이 없다면 선입 측면이나 종반 뚝심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이번 편성에서는 적정 편성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입상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추입형 마필, 그런 또 추입력이 우수한 마필들 위주로 해서 1400거리만큼 첫 번째 승부처는 어찌됐든 일본 빅챔피언을 인정을 한다 해더라도 후차권에서 어느 정도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때려볼 수 있는 복병권 마필들이 도사리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안정적인 흐름보다는 중배당 단통 쪽의 흐름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1호제 3경주인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인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3번 화이트 큐피드가 눈에 띄는 편성이에요. 자, 이 3번 화이트 큐피드가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 악벽기가 사라지면서 이 종반 뒷심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경치는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마필이니까 지금부터 3번 화이트 큐피드는 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자, 그래서 주행이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걸음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번 화이트 큐피드가 청해마이거든요. 청해마인데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경주는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주의 중배당 난통을 여기다 엎어치기로 자, 한번 승부를 해서 2경주, 3경주를 붙여서 한번 배팅 자금을 시원하게 만들어보는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오로지 적중에만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는 자, 1호제 3경주 조용한 승부처 3번 화이트 큐피드를 놓고 강력하게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또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예요. 바로 이 4번 송가미호로라는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가 57담화를 갖고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력은 양호한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선행력은 괜찮은 마필인데 선행과 선입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발빠른 마필인 6번 지상여제가 있고 또 11번 금강제국이 발이 빠른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4번 송가미호로가 이 편성에선 선행이든 선입이든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역시나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 자, 4번 송가미호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사실상 3경주보다는 이번 4경주가 어느 정도 배당의 메리트도 있고 때려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경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배당의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린다면 일본 케이넌 스파이더는 꼭 한번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자,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고 금강현식 경주력에 핑퐁을 치고 있는 마필이고 또 한 번 잘 뛸 때와 못 뛸 때의 등락차가 굉장히 큰 단점을 갖고 있지만 잘 뛸 때는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캐논 스파이더가 선두권이 빠른 편성이라서 선행력이 다소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서는 패턴적으로 선행력이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캐논 스파이더는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셔야 되는 마필. 그러니까 4번 성가미에로와 1번 캐논 스파이더 이 두 마필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이런 4경주의 추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타의 밥줄인 부산교창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에서 키를 잡고 있는 마필은 3번 브레이크입니다. 야, 이 마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3번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편성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에선 6번 연성공주, 4번 톱댄서, 자, 여기에 또 이 3번 브레이크, 이런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발이 빠른 마필들인데 3번 브레이크가 예전의 능력이라면 워낙에 이제 기복이 심했던 마필이라서 좀 믿음이 좀 떨어지는데 공백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보다는 걸음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질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시에도 주행 검사 후에 전반적인 주행이 안정되면서 걸음의 안정세를 또 걸음의 회복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도 전개 일정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 3번 브레이크는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1번 남도재앙이란 마필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 능력이 안정세고 또 패턴이 선취윤영 모두 동반 상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김태경 기수가 계승을 해도 이변의 소지를 충분히 읽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1번 남도재앙이 과연 김태경 기수가 될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기엔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엔 경주월 대회에서 주요 조교도 많았고 또 수용 조교까지도 병행하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번 남도재앙 이 편성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2번 그라지오입니다. 능력상으로 보면 그라지오를 때려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워낙에 기복이 심합니다. 기복이 심해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2번마가 인기만으로 팔린다면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마가 인기가 덜덜하게 팔린다면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 보면 1, 2위권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 교시 급상승 때 전력을 보여줬는데 그러고도 이제 브레이키하고 그린미러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3착으로 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선 2번 그라지오를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 강하게 읽어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교시에는 3번 브레이키와 1번 남도재앙 이 두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자, 다음 자, 일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간 그룹에서 이제 일반 경주가 많아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많죠. 신마들이 한 4두가 출전을 하는데 9번 럭키샤이니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 12번 슈퍼짱도 제가 보기엔 아직은 아니고요. 10번 승자의 예찬이라 마필이 있는데 조교는 괜찮아요. 조교는 괜찮은데 주행검사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별 볼 일이 없다. 일본 우승 공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마들보다는 아무래도 현금 성장마들이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일요제 5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배팅권에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현재로서는 6번 철두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체나 생김새에 비해서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지만 그래도 이번 편성은 워낙에 좀 약한 편성을 만나서 대부분의 출전마들이 뒷심이 부족한 마필들 일색인 가운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발 탄력을 겸비하고 있는 6번 철두는 이 편성에선 그래도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일상 가능한 전력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철주에 대해서는 뭐 강한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6번 철주는 강하게 읽어줘야 되겠고 나머지 이제 후창마에서 배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장산 맨사라는 마필이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이고 아직까지는 추임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편성상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지만 요 편성에서는 배당 마필이 하나 숨어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이번 경시 걸음의 변화를 갖고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해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이 편성은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래서 저는 11번 장산면서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왠지 손질이 좀 들어가고 6번 철두를 놓고 11번 장산면서는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한다. 자, 어쨌든 6번 철두를 믿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후착에서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부산 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번 아트스타가 가장 그래도 현구 성장마 중에서는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글쎄요, 이번 아트스타도 능력이 약간 갖고 있는 마필이지만 그래도 이제 편성이 워낙에 약해요. 그래서 이번 아트스타를 빼고 때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트스타는 일단 편성상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고 신마 중에서는 1번 바다스타라는 마필이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행력이 좀 주행검사 때 보니까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채찍을 동반해서 강하게 밀어주자 탄력은 괜찮게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음 자체가 양호했던 자 1번 바다스타도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뭐 여기에 3번 캐나비아 태풍이나 마필 자 어차피 이번 아트스타가 선행을 간다면 3번 캐나비아 태풍이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자 2번 3번과 2번 1번 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막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중반부에 이제 승부처가 없었기 때문에 4경주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4경주를 풀어드렸어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승부처가 이어지는데 일요제 6경주가 준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교차 3경주 다음 승부처가 또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중반부에서는 이 두 개의 승부처를 붙여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전형적인 선행마들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 편성이 아니라 1번 시가이스도 기본적으로 빠르고요. 3번 더전 코크도 빠르고요. 여기에 또 이 11번 호위무사도 빠르고 9번 사이렌스톰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는 어느 마필이 무조건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선행은 1번 시가이스가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이 1번 시가이스도 승근전에 1200에 그렇게 거리 경험이 많지가 않고 또 아주 편한 선행이 어렵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 못 믿으러 갔을 때 믿어 못 믿어 쪽은 아니지 않느냐.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강하게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편성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일단 3번 더전 코크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 좋게 봐요. 기본적으로 승부 의지가 관건이긴 한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뭐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번에 2착에 왔고 근간 3번의 경주에서 나름 2착을 떠나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간 3번의 경주가 지난번에 입상을 했다고 최고 좋았던 능력이 아니라 3번의 경주가 거의 동일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것도 이제 송재철이하고 박태종 기수가 이제 교대로 기승을 했을 때 거의 똑같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번 편성에서는 3번 더전 코크를 재미나게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 중배당 단통으로 자 인기가 없는 마필들이 배당판에서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성인데 다 잘라내고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멋지게 중반부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만 빰빰빰빰빠라만 자 한 번 더 강하게 때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아울러 자, 이번 부산교차 3경주에서 키포인트는 적중을 위한 키포인트는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충마 선정이야. 정확한 충마를 선정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러니까 적중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를 달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경지에서 그래도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9번 원더풀 스타인데, 근간 2번의 경주에서 3번의 경주죠.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면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나 근간에 보여준 능력 자체로는 출전 마중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절대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다가 아주 빠른 선행마들이 없는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앞뒷방을 다 갖고 있는 9번 원더풀 스타는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유연명입니다. 유연명이가 과연 정면 승부를 띄워주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저는 뭐 승부를 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9번 원더풀 스타를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 엎어치기 준메인 승부처. 자, 이번엔 부산이다. 부산에서 또 한 번 상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9번 원더풀 스타를 강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제 7경주도 8번 다이아파워, 2번 노이알스타, 자, 여기에 또 6번 개선행진공, 그 다음에 이제 10번 누리강과 같은 마필들이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편성이라 정계상 어떤 마필도 편하게 선행을 나갈 수가 없는 편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계상 이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 11번 슈퍼가디안까지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이 편성에서 누가 축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은근히 어렵습니다. 또 전계상 선행을 못 갔을 때 이런 마필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편성이기 때문에 은근히 어렵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편성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강하게 배팅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8번 다이아파워는 이 편성에서 괜찮게 봅니다. 11번 다이아파워는 괜찮게 보고, 선취입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고, 거리가 1400이면 모를까 1200이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고, 자,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에 12번 슈퍼가디안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57kg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중이 많이 늘어났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불안하긴 한데,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12번 슈퍼가디안이 선행마냐? 이게 선행마냐? 선행은 안 되냐? 이거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11번 슈퍼가디안도 두 가지 악재가 있죠. 선임에 대한 검증이 덜 됐다는 점과, 또 공백 이후 근간경시 모두 선행을 통해서 선임에 대한 검증이 덜 됐다는 점과, 또 직전 대비 5kg의 부중이 늘어났다는 점, 두 가지 악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1번 슈퍼가디안은 무조건적으로 노릴 수는 없는 편성이긴 한데,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11번 슈퍼가디안은 또 쉽게 자를 수도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편성에서는 8번 다이아파워와 11번 슈퍼가디안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 8번 인디안 파크라는 마필, 인디안 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데뷔전은 선행으로 한 바퀴를 1승하며 우승을 했고, 직전 이전째에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역시나 경주력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취인전 모두 동반 상승하며 파워감이 확연히 보강되고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가 가능한 8번 인디안 스타는 이번 편성에서도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손색이 없다. 500kg에 육박하는 안말로서 순발력 자체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8번 인디안 스타는 강력한 충만을 읽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여기서 이제 때릴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5번 영광의 축복입니다. 당일날 아무래도 인기만을 팔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 공백기를 갖고서 계속적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마필 자체가 이제 주행 악벽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이긴 한데 사이즈 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5번이 영광의 축복은 당연히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5번 영광의 축복은 필히 읽어주고 싶다. 자, 그래서 8번 인디아스타와 5번 영광의 축복은 필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UCC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산교차 5경주가 이제 코리아 오크스페 대상 경주로서 이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 1호제 9경주가 또 오늘 강타 1호경마 UCC 메인 승부처요. 부산교차 6경주가 또 부산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승부처를 후반부에 1호경마 최대 승부처로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호제 8경주 강타의 1호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편성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6번 더센 챔프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박희철 마방은 요즘 승부가 안 돼요. 정상 시리즈가 몰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마방 자체의 기세가 떨어졌고, 또 출마 투표를 할 때 보면 항시 강한 편성에다 출마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조교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던데, 아니 한 주를 좀 딜레이를 시켜보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계속 붙는 애들하고 붙으니까 계속 센 놈들하고 붙어가. 물론 그렇게 또 하면은 이제 센 놈들이 승부를 하니까 거기서 빠져나가니까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또 약한 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출마 운도 없고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자, 6번 이 더센 챔프도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편성에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전형적으로 빠른 선행마 1번 펜시폴리라든지 7번 모델 라인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전형적인 선행마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거리 1800을 맞이해서 출전마 대부분이 18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다소나마 미흡하거나 없는 마필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6번 더센 챔프가 18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6번 더센 챔프를 놓고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강타의 1호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강타의 1호경마 부산교차 최대 UCC 메인 승부처인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코리아 오크스페 3세 안말들로만 짜여져 있는 대상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 자체도 서울의 마필들보다는 부산의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어쨌든 10번 지붕사랑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붕사랑.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오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절대 선행마는 아닙니다. 선행마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취임마에 가까운 마필인데, 이제 워낙에 사이즈는 강하고 또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행을 갔을 뿐이지, 10번 지붕사랑은 현재까지 보여준 능력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55kg라면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입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히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을 믿고 싶은 마필이라서 10번 지붕사랑은 이 편성상 뭐 강력하게 읽어주고 있어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후착으로서 이번 부산교차 메인 승부처는 단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배당 단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통으로 때리고 한 마리 정도만 방어를 할 생각인데, 그 방어 받고는 좀 찝찝한 구석이 있긴 한데, 단통은 제가 보기엔 무조건 단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 배당이 중배당 단통으로 형성되기만을 기대하면서
자, 이번 부산 오경주 코리아 오크스배. 자, 대상경주는 자고로 사이즈가 센 놈이 오듯이 대상경주를 적중하는 전문가도 사이즈가 센 강타가 적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계천 오경주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 중배당 단통으로 때리고 싶은 그런 승부처이자 10번 지붕사랑을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 일요제 구경주인 이번엔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일요경마의 가장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경주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단통이 메이드가 돼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인데, 자, 일단은 7번 바다질주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바다질주를 대가리 놓고 때리면서, 자, 이 구만성이 더블 샤이닝이 이런 마필들 다 가져갔는데, 인기 1위로 팔렸던 일본 클린업 전화를 뺐더니만, 그러고 못 맞췄어요. 그랬더니만 바다질주를 보고, 천하의 왕대가리를 뺐다고 그냥 문자가 날라오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문자가 날라오는데, 야, 정말 미치겠더라고. 아니, 이렇게 왕대가리면 본인들이 조금 하면 되잖아요. 애기도 아니고, 내가 마번에 없었다고. 아니, 그 설명을 드렸거든. 물론 이제 문자를 하시는 분들이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날라온다고. 왜?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왜 이마필을 빼고 왜 이마필이 좀 덜 보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문자가 오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제 입장에서 더 답답해요. 대가리라고 생각을 했으면 자기가 받치면 되지. 물론 많이 못 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니 때문에 많이 못 샀다고 원망을 할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지. 구구구구 단통으로 맞춰야 될 때가 있으면 이런 것도 못 맞힐 때도 있잖아요. 왜?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최종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촉을 살리거나 또 아니면 강타가 좀 오늘 마태이가 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본인들이 응용의 폭을 살려보고 좀 덜 먹고 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매경주 따따블로 먹을 생각을 하느냐고. 그런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경마를 하니까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번 서울블릿이 좀 팔릴래나요? 좀 팔리겠죠. 안 팔리진 않겠지 당연히. 그런데 1번 서울블릿을 안 보진 않아요. 안 보진 않는데 강력하게 읽어주지도 않습니다. 자, 7두경주이지만 이 편성을 엄청나게 혼전이고 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추천만은 4번 비룡입니다. 비룡인데 이마필의 축이 아닙니다. 이마필의 축이 아니고 축은 따로 있습니다.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입상을 못했다고 해서 이 4번 비룡이 못된 게 아니라 여타 마필들보다는 훨씬 센 말이에요. 편성이 강했기 때문에 못 왔을 뿐이지 실질적인 능력으로 보면 4번 비룡은 무조건 올 수 있는 마필이다. 자, 문제는 여기서 대가리를 누가 놓고 갈 것이냐인데 저는 대가리를 완벽한 비인기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겁니다. 그래서 7두경주이지만 부산경마 현장 승부처로 잡았고 당연히 현장 상태를 꼭 보고 싶은 경주예요. 배당이 도대체 얼마가 나올 거냐. 여기서 팔리는 마필은 일본 뭐 서울블릿이라든지 뭐 2번 천지감독이 팔려내나? 뭐 4번이나 뭐 골고루 팔리겠죠. 그렇지만 뭐 저는 중배당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4번 비룡을 추천드리지만 축마 자체를 비인기마로 가져가서 때려볼 생각이 있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총 12두가 출전을 하는 경주인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큰 배당보다는 단총으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해 보이는 경주가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라서 승부처로 선정을 안 했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승부처로 선정을 안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요경마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니까 마태이가 살살 가죠. 자, 3번 심신지례입니다. 1200거리에서 선행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주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추임력은 괜찮거든요. 어차피 이번 편성은 10번 장산호랑이가 선행을 가는지, 아니면, 9번 럭키라이트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두 마필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번 장산호랑이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더 높죠. 예, 기본적으로 더 빠르니까. 그런데 10번 장산호랑이가 선행을 가서 끝까지 버팅길 수 있느냐.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해 보이고, 반대로 9번 럭키라이트는 선입정예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9번 럭키라이트가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요런 마필들이 아닌 전형적인 선입형 강자들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2번 소르는 같은 마필들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소르는 같은 마필들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는 오히려 10경 중에서는 인기만보다는 약간은 배당권적인 3번 심신지례나 2번 소르는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에서는 뭐 장산호랑이나 9번 럭키라이트 중에서 한 마리만 더 가져가면 되겠죠. 아무래도 럭키라이트가 좀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을 가지고 가서 3주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서 아주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 A류 경마방송 강타가 준비한 것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좀 방이 더워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후반기에 가면 좀 처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쨌든 조금 죄송한 말씀 드리겠고, 자, 어쨌든 제가 준비한 것은 전부 오픈을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자, 지난주와 같은 멋진 대성을 기대하면서 현장에서 더욱더 알찬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충성!